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모처럼 힘을 낸 반도체 상승의 상승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5%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2,71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45% 빨간불 켜지면서 오늘 931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이 담아내는 하루였습니다. 3,608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와졌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은 3,424억 원 매물 출회가 이어졌고요. 외국인은 22억 원 소폭의 물량을 덜어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관은 1,662억 원, 외국인은 1,809억 원대의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3,371억 원대의 매물 출회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일부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오늘 1시간 동안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준비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또 호흡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톡방 에서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종목에 대한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바로 지금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난세용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소를 보인 반도체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모처럼 또 시장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좀 오늘만 같아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황? 사실 오늘 끝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끝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기술주나 이런 쪽에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현재는 보니까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악재는 거의 다 소진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뭐 곡물 관련주라든가 뭐 해운주들, 뭐 은행주들 뭐 여러 가지 오른 업종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반도체주의 그쵸. 어떤 상승력이 좀 돋보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모처럼 좋은 모습 나타냈던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내일장 흐름도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정말? 일단 시황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네. 4월 달에 들어서 우리 투신이라든가 이제 연기금들은 코스피에서 계속 이제 그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4월 한 8일부터 일단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네. 외국인들은 4월 들어서도 계속 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자료가 이제 마감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3시 반 정도에서는 이제 순매도로 나왔는데 네. 최종 집계한 거 보니까 약간 순매수를 일단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이달 들어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날은 4월 4일하고 오늘 이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승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이제 규모가 크게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달 들어서도 보시면 4월 5일 하고 그다음에 4월 13일 그리고 오늘 3일 동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그런 날이었는데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 21선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21선에 도전을 할 텐데 지금 코스닥 21선은 932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도 돌파를 할 줄 알았는데 돌파를 못했는데 과연 내일 21선을 돌파를 한다면은 어떤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코스피 역시 이제 61선하고 전부 넘었는데 21선에서 부닥쳤거든요. 장중에는 21선을 돌파를 했었어요. 네네. 2722선이 21선인데 아마 그거를 돌파를 못하고 끝나서 내일도 만약에 이제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할 텐데 네. 돌파가 가능하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갈 수가 있지만 네. 내일도 다시 도전에 실패한다면은 좀 더 다시 하향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시장을 보시면은 차익 거래라든가 비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물에서도 오늘 순매수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옵션인데 지금 이제 옵션 포지션 보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해서 순매수, 그다음에 풋옵션을 해서 순매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배팅을 한 걸로 보이지만 네. 계약수로 봐서는 지금 풋옵션도 역시 그 오히려 외가격에 많이 매수를 한 거로 봐서는 아직도 지수에 대한 어떤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외국인들의 옵션 이런 포지션을 보시면서 일단은 지수를 예측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해운주들 네. 1분기의 어떤 이익 개선도가 좋아진다가 이제 해운주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곡물값이 이제 계속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비료라든가 사료주들이 올랐는데 네. 사료주들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그 상하이 공장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일단 오전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렀는데 오후들에서는 일단은 이제 철강 업종들이 일단은 좀 더 오늘 상승한 반면에 네. 현대제철은 일단은
건설을 표리한 여러 가지 뭐 설비를 제작했다라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들어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 이유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네. 오늘은 다시 4만 달러를 회복했다 이런 뉴스 속에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단 상승세를 시원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 역시 20일선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돌파 시에는 이제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장 흐름도 한번 20일선 돌파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외국인 옵션 등 이런 포지션도 좀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지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드셔서 카메라를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서 이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치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주고 계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은 같이 좀 수익률 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난세영웅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또 2부에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네,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단은 4월 11일 날 기아차, LG전자, S-오일, SK텔레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했는데 네. 일단 뭐 자동차주들을 일단 순매수한 게 특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LG전자도 워낙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보시면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이 일단 상승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KT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LGU 플러스 지금 보면은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오랫동안 또 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기관 외국인들은 그쪽의 종목들을 사가지고 일단 흐름이 좋은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SDI, 포스코케미칼, 하이브, 삼성전기인데 지금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가셔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 매도 공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4월 12일 날 보시면은 역시 SK텔레콤을 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기, 하이닉스 지금 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기도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3일 날은 역시 LG전자, 글로비스, 삼성전기 이제 모처럼 삼성전기를 이제 매수로 돌아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비스는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어떤 거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런 물류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글로비스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은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렸었거든요. 아마 한미약품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외국이나 기관들이 아마 그 레포트를 보고서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14일에 와서는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카본, 현대미포조선, S-오일에서 보시면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유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 이쪽 그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업종들도 지금 뭐 이제 후판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상승세가 주춤이 됐었는데 네. 아마 뭐 최근에 또 뭐 해외 운임이 인상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조선 업종에서도 좀 더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음. 아마 지난주부터 선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밖에 뭐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난주에도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 4월 15일 날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아마 우리 해양주, 조선해양도 일단은 매수에 가담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항공우주 관련 이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네, 이런 네. 종목들에 대해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지난주였는데 일단은 역시 선침매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역시 우리 그 지수 관련주들 그다음에 셀트리온, OCI, 네이버에서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대에서는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느 정도는 아마 저점을 이제 형성하고서 터닝할 포인트를 찾는 게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는 아마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고 저는 네.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한번 터닝을 하는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정확히 보면은 지난주에는 LG전자, SK텔레콤, S오일,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을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기,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매도가 반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이런 네. 종목들을 매도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G전자 보시면은 아마 외국인하고 투신이 계속 순매수를 상이네요. 보여가지고 주가 흐름이 이제 11만 4천 원에서 12만 6천 원 거의 10% 정도 올랐는데 거꾸로 연기금들은 계속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네네. 누가 승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투신하고 외국인들하고 또 연기금의 이런 어떤 전략 보시면 이제 4월 초까지는 뭐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다 같이 팔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투신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연기금까지 이제 완전하게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은 아마 LG전자도 또 2차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이제 보시면은 거의 지금은 121선에서 지금 등락이 엇갈리는데 네. 아마 121선 자체는 거의 뭐 이 장기 입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돌파를 한다면 LG전자도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보시면은 연기금을 계속 팔고 있는데 어. 뭐 외국인들은 3월 말부터 계속 그러네요. 모으고 계속 있고 사네요. 투신도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에 가담을 해서 네. 지금 뭐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연기금이 워낙 많이 팔기 때문에 사실 좀 빠졌거든요. 오르다가 해서 네. 이 종목도 이제 5만 7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또 단기간에 급락을 했거든요. 네. 아마 오늘은 좀 반등을 했는데 아마 SK텔레콤도 또 그동안에 또 많이 3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오일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투신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투신은 지난주 말에는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기금도 4월 중순까지는 초까지는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좀 매수하는 모습이라 아마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이번 주에도 아마 저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오일은 뭐 흐름이 좋죠. 지금 보면 뭐 82,000원에서 그러네요. 107,500원까지 거의 단기간에 한 30% 올랐죠. 네. 아마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또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이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포조선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죠. 연기금 투신 다 외국까지 들어오네요. 계속 네. 사가지고 7만 3천 원대에서 이제 8만 8천 8만 원까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4월 11일 날 보시면은 순매수 종목은 BH, 미래생명자원, 네. 매도한 종목은 LNF,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에코프로, 시젠, 레고큰바이오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차익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 다시 또 아마 재상승을 노리는 세력들이 또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는 계속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게임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등락이 엇갈리거든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에 오늘 위메이드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게임즈들이란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기관 외국인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일 날은 이제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게임즈들이죠.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제이슨 메디카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4월 13일은 이제 신흥 SEC,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론 헬스케어, HLB 이런 종목에서 아마 우리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심텍, 서진시스템, 다날. 뭐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었어요 이날은요. 네. 근데 14일 날 이제 펄어비스를 이제 또 게임즈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네요. 네. LNF 2차 전지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게임즈 안넷. 매도한 종목은 심텍, 카카오 게임즈, 첨보, HKUN, 연우, 머니피엔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게임즈들도 이제 종목에 따라 이제 어떤 그 선호도가 이제 바뀌는 거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첨보 이런 종목은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익 PNE는 이제 이게 2차 전지 장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 이 종목은 이제 PNE 솔루션에서 원익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원익그룹 자체는 이제 삼성그룹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도 우리가 원익 PNE는 이제 그 나중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시면 이 종목 장비 업종들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후발적으로 올랐는데 네. 또 이날은 좀 매도로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돌아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 날은 이제 코인테크, 동성화인텍, 뉴, BH, 삼천단 제약인데 사실 이제 BH를 또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제약주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첨보, 에코프로, 뭐 LNF 전부 다 일단 매도를 했고 또 이제 원익 IPS까지도 매도에 가담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역시 BH는 일단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미래생명자원, 파인테크닉스, 위메이드, LNF는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심텍, 에코프로, 시즌, 첨보는 지속적으로 매도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BH 보시면 이제 연기금은 조금씩 매수를 했고요. 투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모습인데 4월 14일 날 투신이 대량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외국인들은 3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BH에 수급이 몰렸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차트 역시 BH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18,000원대에서 지금 27,000원대까지 그러네요. 네. 단기적으로 한 60%에서 50%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시장 자체가 뭐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세가 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마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저점에 좀이나 아니면 무릎에서 살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종목보다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네. 목표가가 올렸다고 산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매일 뭐 자료를 만들지만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네. 그것도 보면은 평균화했을 경우에 좀 수익이 나지만 사실 그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선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데 네. 자신이 없으면 뭐 여러 종목을 담는 게 좋겠죠. 근데 네.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좀 적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13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승률이 제로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5%.
그다음에 YG엔터가 1.59%. 최근에 보면 이제 YG엔터, SM 뭐 이런 그러니까 제벤터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는데 네.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약세로 그러게요. 돌아서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말씀드렸죠. 한미약품이 네네. 12.45%를 기록을 했고요. WKM즈 1.18%, KT는 마이너스 2.9%, 롯데 정밀화학은 마이너스 2.34%인데 KT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네. KT는 지난주에 사셨으면은 아마 지난주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오늘부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2일 날은 7종목인데 DB하이텍, 한세실업, 제일기획, LS, 펄어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펄어비스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일단 7%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LS도 일단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10.6%를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13종목이 평균 수익률이 2.13%. 물론 이게 뭐 기대치보다는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주간마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그렇죠. 월간으로 따지면 거의 뭐 10% 이상이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네. 이런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 종목 중에서 일단 LS하고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한미약품부터 볼까요? 네, 한미약품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일단 목표가를 올렸는데 1분기 자체 견조한 실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그래서 개별의 경우에는 이제 북경 한미 법인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호실적이 이상이 된다 그래서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빠졌어요. 15% 증가했고 이제 분기별로는 11% 줄었지만 네. 3,116억.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한 384억.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12.3%로서 컨센서스 3,049억, 영업이익 346억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네. 4분기에 인식되는 기술료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인 로스젯, 아머잘탄 패밀리의 견조한 실적과 일부 호흡기 제품의 매출 성장으로 개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2,25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북경 한미는 일단은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계절적 성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호흡기 제품이 성장으로 835억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 호전을 견인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견조한 실적과 R&D 성과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조 2,787억, 영업이익은 6% 증가한 1,359억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반기부터 한미약품인 파이프라인 주요 후보 물질의 성과가 가시할 것으로 가시화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롤론티스는 3월 18일자로 BLA 리서브미션을 진행을 했으며 CRL 클래스 2도 6개월의 리뷰를 거쳐 올해 3, 4분기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 네. 보면 이제 한미약품이 이 파이프라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라도 히트를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네네. 되는데 작년 12월에 NDA를 진행한 포지어티닙의 PDUFA 데이트가 2022년 올해 연말에 일단은 4분기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또한 MSD 기술 이전된 듀얼 에고니스트는 작년 8월부터 임상 EA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는 이제 중간 발표가 기대가 되는데 아마 이런 중간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34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소폭 상향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실적 추정치를 이제 올리면서 영업 가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전이성 유방암 개발 중단에 따라 신약 가치에서 제외한 오락설의 가치 재반영, 하반기 R&D 이벤트 발표가 예정된 어떤 후보 물질들의 결과에 따라서 목표가의 어떤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니까는 이러한 어떤 물질들이 어떤
발표,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는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하고 추가적으로도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수급 보시면 최근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은 4월 13일 날 대량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투신이나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 규모를 그러네요.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으로 한미약품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35만 원이 목표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아마 이번 분기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LS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웃는다.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LS 전선 해가지고 이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이제 구리 가격하고 이제 어떤 그 비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면은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비해 모멘텀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요. 동 가격 강세에 따라서 전선 관련 부문 실적이 일단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 재련에 있어서는 재련 수수료가 7년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아마 곡물 가격 급등 속에 트랙터 업종이 유명한데 엠트론이 일단 트럭터에서는 우리나라 선두권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해상 풍력에 들어간 이제 케이블 아마 경쟁력이 재조명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LS는 우리 전선 관련주라는 거를 뭐 알 수 있겠죠. 네. 따라서 LS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어떤 뭐 재련 수수라든가 트랙터, 해적 케이블 이런 어떤 업종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국면에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319억에서 1,615, 야간 26%, 그다음에 전년 동기 20%로 무려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동가격 강세 및 I&D 등 전선 관련 사업의 부분 자체가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재련 수수료가 7년 만에 상승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황산 등 부산물의 어떤 또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곡물 가격 급등해서 식량 안보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트랙터 업종 자체가 아마 엠트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또한 이런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유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만 차질 우려 속에서 이제 우리 또 풍력도 아마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풍력이면 결국 이제 해적 개입이 필요하겠죠. 아마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재조명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전선은 일단은 대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력, 해적 케이블의 대규모 수주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풍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4공장을 건설 중인데 네. 4공장 완성 시에는 해적 케이블의 매출 규모 자체가 2배로 확대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과 함께 중동 국가들의 초고압 케이블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련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동이라든가 기금속, 황산 등 아마 전 부분에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부산물은 황산 가격의 급등세가 인상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배경에 인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황산 가격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엠트론도 지금 트랙터 관련해서인데 작년에 흑자 전환에 의해 올해도 아마 이 기여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북미 시장에 아마 트랙터를 계속 수출하고 있는데 아마 판매 호조가 아마 예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LS라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I&D는 동가격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실적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은 아마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투시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투자 노트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투자노트 오늘 한미약품과 그리고 저희 LS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미약품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그리고 LS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들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미약품과 그리고 LS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해서 리포트도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께서 봐주신 수급과 여러 가지 차트 함께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같이 도움을 받아가시고 직접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링크를 찍고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신호도 같이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또 주고 계시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직접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수급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방송 전에 또 미리 자료를 또 공개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톡방에 계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수급을 좀 미리 보시고 다음 주 장을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니까요. 지금 입장을 하셔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난세용의 투자노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톡방에 계신 분들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새로 입장하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5,57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7% 담고 계시네요. 국제약품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0.65% 하락을 했고요. 6,12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약품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6,19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바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6,090원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내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결국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6,12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이 종목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3월 달에 5,310원 선에 주가 흐름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4월경에 들어서면서 4월 초에 장대 한번 크게 한번 나와주면서 7,22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네요. 7,000원 선까지도 올랐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지게 되면서 6,000원대에서 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님 준비가 되셨으면 혹시 전략을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제가 업종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종목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약품의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59년에 설립이 되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KJ 케어를 포함한 6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네. 보면 동사는 경기도 안산에 아마 제조 연구시설을 갖춰 제품 생산,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의 영업 활동을 통해 약국, 의원, 병원, 도매사 등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작년도에 1,197억이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네요. 네. 적자로 전환이 되니까 뭐 많이 관심을 이제 못 받았겠죠. 컨센서스 보시면은 뭐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컨센서스는 뭐 데이터는 없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최근에 뭐 증자가 있었어요. 무상 증자도 있었고 유상도 있었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4월 5일 날 급등을 했었죠. 그럼 이유는 뭐냐? 지금 12월 달에 급등했던 거는 우리 그 비아그레 성분이 그 실데나필이 있거든요. 이게 알츠하이머의 치매 치료제로
지금 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네. 12월 7일 날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4월 5일 날은 항생제, 세프미 녹스 주사약이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일치성 평가를 통과를 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떤 국가에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획득했다. 해가지고 이날 18%까지 이제 올랐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계속 주가가 5,500원대에 있다가 이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렸죠. 6,570원까지 밀려서 그 뒤로는 지금 계속 약세 흐름 내지 박스권을 보이겠는데 이분이 사신 가격이 5,570원이면 아마 이날 4월 아마 5일 날 사신 것 같아요. 물론 네네. 그날 상한가를 많이 갔을 때 파셨으면은 굉장히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들고 계시는 입장이고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급 보시면 이제 아마 기관 외국인들 봐서는 이제 최근에 국제학품 이거 잘못이네. 잘못 이거 아닙니다. 네. 지금 국제약품. 네. 네.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이 좀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이 아마 조금이나 살 수 샀다는 거. 그다음에 투시는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어 의미는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꾸준히 사는 건 못 봐서는 연기금이 사실 이런 종목에는 적절한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 연기금이 이제 뭔가 이렇게 테마라든가 뭔가 어떤 그 정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그렇게 이제 올랐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직 이 파란 선이 뭐냐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 얼마냐면은 6,660원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기준선이 거의 지금 뭐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기준선이 만약에 내일 한번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네. 계속 기준선이 지금 보면은 한 2주 동안 여기 기준선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또 급락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기준선 가격이 얼마냐면은 6,162원이거든요. 오늘 종가 6,120원인데 네. 계속 막 내일도 6,160원에 도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160원 기준선을 또 돌파를 했을 때는 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시지만 내일장 흐름 좀 보시면서 6,160원 확인을 하시면서 좀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 국제약품부터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들어가셨네요. 매수가 6,320원이고요. 비중은 17%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오늘 0.72%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6,8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오늘 6,910원 선까지도 또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습니다. 6,820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이내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종가에서는 0.72%로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850원 선에 일단 종가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비중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매수가에 대비 지금은 현재는 수익권에 또 계시는 상황인데 네, 넥센타이어도 한번 봐주실까요? 예, 타이어 업종이 이제 한국 타이어를 비롯해가지고 넥슨 타이어가 작년도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더라도 작년에 보면 전년 동기도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는 다시 영업이익이 좀 더 2020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아마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특히 이제 투신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투신 때문에 아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데 주가 역시 6,000원대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서 지금 6,860원까지 거의 바닥에서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이분이 사신 가격이 이제 6,320원인데 뭐 최근에 뭐 넥센타이어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슈는 없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시 원년의 명성을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일단 투신 아마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RSI가 거의 급등 구간에 와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70선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 선이 이제 선행 스팬 2인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6,200 2가 6,630원이고 그다음에 6,630원이고 완이 6,220원인데 지금 선행스푼 2 자체가 6,630원 자체가 지금 지지선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깨트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선행스팬 2를 다시 한번 이게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6,320원이면 거의 이 가격대가 한 5% 수익권이거든요. 네. 이때 판단을 잘 하시고 이때 수급이 아마 어떻게 해서 받쳐지느냐 아니면 RSI의 어떤 수치가 어떻게 변형돼 따라서 이 가격대 와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넥센 타이어까지 한번 전략을 짜주셨으니까요.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을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2부에서도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될 건데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 신호 또 톡방에서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같이 호흡을 좀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